네, 자, 오기석의 미리 보는 글로벌 이슈 순서입니다. 오늘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숨가쁜 글로벌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행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번 한 주 내내 미국도 그렇고 특히나 대만의 모습이 굉장히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예.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장이 조금 고꾸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3일 동안 거의 10% 가까운 이제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대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단 상한가 폭 자체가 10%다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낙폭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장중에 거의 하한가를 기록하는 수준까지 이제 많이 투매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이제 공포감에 휩쓸렸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그날 나왔던 이제 대표적인 뉴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었냐면 대만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해서 일부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잘못된 원인인 것 같고요. 대만이 아무리 이제 거의 유일하게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지 않았던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뉴스가 시장이 10%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원인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대만의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다, 이렇게도 많이 분석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대만이 이렇게 많이 급락했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때 이제 미국에서 아키고스발 이슈가 있었던 때처럼 대만 시장도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코로나가 확산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빌왕의 아케고스 캐피탈 이슈처럼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신용 투자를 한 레버리지가 문제가 되었던 케이스가 이번 대만 시장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만 시장 급락 같은 경우도 이제 신용 투자에 이은 과도한 신용 투자에 기인한 이제 단기 조정으로 인한 마진콜 사태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는 차트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투자 규모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10조 원 규모를 이제 넘어가고 있고, 대만 시장의 시총이 약 1,900억 조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 대주주 물량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장기 투자 물량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지금 실제 거래되는 주식의 상당 부분이 이제 특히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투자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작은 규모의 시장 조정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마진콜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 마진콜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이번 주와 같은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오늘은 다행히 이제 매도세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정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는데, 이제 여전히 대만 증시 자체에 이제 막대한 규모의 신용 투자 금액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런 급락세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코로나 이슈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레버리지 문제가 또 가속화되면서 급락 사태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대만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변동성 이슈가 많이 생겨나면서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합니까? 네, 아마 이번 주 네. 같은 경우 서학기 미분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좀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뭐 15에서 16선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었던 빅스 지수가 현재 지난 이틀 연속으로 20 이상을 이제 상회를 하고 있는데, 20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 퀀트 혹은 매크로 투자 전략들 같은 경우들이 중요하게 참조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빅스여서, 빅스가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기계적인 이제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 코로나 상황처럼 이제 굉장히 가파른 추가 매도로 이어지기에는 현재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강하고 경제 자체가 훨씬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을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결국 경제가 회복한다 라는 것의 반증이고,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변동성이 조만간 다시 잦아드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변동성 조만간 좀 잦아들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는데 사실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입니다.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서 거세게 좀 매도를 보이면서 오늘까지 6조 원이 넘게 좀 매도를 보였는데 공매도 좀 자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사실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공매도해버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들이 나가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공매도도 사실 일부 원인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큰 원인이 되는 거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이제 한국 주식에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번에 자금을 유출하는 것이 사실 오히려 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투자하는 이제 투자를 금액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ETF가 있는데 이제 그 아이sha의 EWY라는 ETF가 있는데 그 ETF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대규모로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었었다가 작년 11월부터 샀다라고 하면 거의 30% 이상 이익을 봤거든요. 이익을 보고는 이제 이익 본 이후에 올해 한 4월 중순 말부터 지금 거의 1조 원에서 2조 원 가까운 이제 환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하고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이런 배경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올라왔던 것도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국내 시장 자체가 과거 1년 동안 수익률을 봤을 때 글로벌 여러 시장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예요. 국가별로 봤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올라가는 구간에 이익 실현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타겟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지금은 이제 환매세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자금 유출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잦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 증시도 다시 이제 좀 상방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외국인 자금 동향까지 글로벌 시장 흐름 파악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